안녕하세요. 생존게임 마스터 최한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전세나 월세 계약 시에 계약서에 들어갈 특약 모음을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전달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풀 영상을 오늘 좀 찍으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제가 오늘 총 이 10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도 있고 필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명확히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세를 내가 평생 살 건 아니지만 내 집 마련하겠지만 그래도 살면서 한 번, 두 번 이사를 다닐 텐데 이런 조항들을 알고 지나가시면은 여러분들 정말 나의 계약금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요. 나의 보증금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그래요. 계약 맺을 때 처음 부동산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모님이랑 같이 가시죠. 간 다음에 그냥 계약서에 사인하고 나와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은 계약이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모두 다 읽어보셔야 돼요. 기본적인 조항들은 거기 다 적혀 있지만 특약은 우리가 임대인과의 조율에 의해서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특약 어떻게 넣어야 되나요? 자, 내가 요청하고 싶은 특약이 있다라고 하시면 계약서를 쓰러 가기 전에 토요일날 언제까지 오세요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쓰러 가기 전에 부동산에게 저는 이런 특약들을 넣고 싶습니다 하고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은 부동산도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이런 특약을 넣고 싶어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특약이 가능하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계약서에 들어가고 계약하는 당일날 부동산은 그 특약을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줄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임차인의 전세 월세 대출이 거절될 경우 해당 전세 임대차 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자,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대출이 안 된대요. 어떤 사유로 해석은? 자, 그럼 대출이 안 됐어. 근데 이미 계약금은 낸 상태죠. 대출이 안 되면 난 이 집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럴 경우에 계약금을 날리는 게 아니라 계약금을 다시 되돌려 주십시오 할 수 있는 특약이에요. 요즘은 이 특약을 굉장히 많이 넣어요. 거의 필수로 넣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꼭 필수로 이 특약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금 이렇게 해서 아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잔금 및 입주일자 이일까지 현재 상태의 등기부등본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불한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계약을 했으면 바로 내일 들어가지 않잖아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텀을 두고 들어가죠. 그 사이에 집주인은요,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압류가 걸릴 수도 있고 이런 리스크들이 상존한다는 거죠. 국세도 체납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한 이후부터는 이 집주인이 이 집을 가지고 어떤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들을 넣어놓습니다. 그럼 하면 문제가 되나요? 네, 문제가 돼요. 자, 2억짜리 집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세로 1억 6천에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계약하고 두 달 뒤에 입주인데 이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해서 1억 대출 받았어요. 모르는 사이에. 그러고 나선 여러분 잔금일에 집주인에게 1억 6천만 원 줘야 돼요. 자, 생각해 보자고요. 집이 2억인데 여러분 집주인은요, 이 집을 담보로 해서 총 1억하고 1억 6천, 2억 6천을 땡긴 거죠. 여러분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못 돌려받아요. 만약 경매로 넘어가면 빚을 갚는 순위가 있습니다. 그게 등기부등본이라는 곳에 나오는데요. 이 등기부등본에서의 순위가 밀려버린다는 거죠. 그 순위가 은행이 먼저 받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받게 되고 한마디로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특약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어락, 인터폰 등 주요 설비는 임대인에게 유지수선 의무가 있고 전구 등 간단한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어요. 에어컨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일러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하수도 문제, 전기시설, 도어락, 인터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임대인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셨을 때, 그러니까 집을 보러 가잖아요. 집을 보러 가셨을 때 이런 것들 챙기셔야 돼요. 나중에 집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지만 꼭 제발 요거는 챙겨주세요. 에어컨하고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신축이면 큰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10년에서 20년 사이, 보통 이 보일러의 교체 주기가 10년에서 20년 사이입니다. 20년 되면 아예 맛이 가요. 그 사이에 교체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작동이 안 된다면 꼭 집주인에게 이거 바꿔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간단한 소모품들 있죠? 전구나 형광등, 변기 레버, 문고리, 사실 그것까지도 임차인이 책임져야 될 범위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1순위로 유지하기로 하며 위반 시 계약은 즉시 해지 및 해제되며 위약금은 땡땡원으로 하기로 한다. 자,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여러분들이 집을 들어갔을 때, 전세집을 들어갔을 때 이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텐데요. 그 등기부등본에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 가능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깨끗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의 보증금의 순위를 1순위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조항이에요. 이 말은요, 내가 여기 전세로 사는 동안은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지 못해요. 그걸 못하게 막아놓는 거죠. 대출을 받으면 안 됩니까? 네, 안 돼요. 왜냐면 집주인이 만약 내가 지금 전세금을 빼서 나가야 되는데 돈을 줄 돈이 없어. 왜냐하면은 나보다 더 우선순위로 대출을 받아놨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안 되니까 저를 1순위로 전세 대출 받은 세입자를 1순위로 유지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확정 지어놓음으로써 임대인은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가끔 월세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 보면은 이런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집주인이 잠깐 전입을 좀 빼주세요 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절대 해주시면 안 됩니다. 자, 전입을 빼는 순간요, 내가 만약 이 집이 문제로 생겼을 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자, 6번째. 매수인 B는 매매잔금과 동시에 위 임대차 계약 내용 및 특약사항 모두 승계함을 명시해야 하고 매수인의 인적사항과 매수인의 자필 서명 날인이 필요하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약 걸어놓은 것들 있죠? 지금 막 이런 것들 걸어놨어요. 그거를 새로운 집주인이 승계해야 된다라고 미리 여기에 적어놓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집주인이 이 집을 팔려고 할 때 전세계약서 보여주면서 이런 특약이 있습니다. 근데 특약상에 이걸 이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적어놨기 때문에 새로 구매하시는 당신께서도 이거를 이행하셔야 됩니다. 라고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특약 그리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전세계약은 무효이며 지급받은 보증금은 즉시 반환한다. 자, 이거 하나하나 해석해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집에 전셋집이나 오피스텔에 집주인이 이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놨어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전세로 들어오면은 그 기존에 받아놨던 대출을 다 상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잔금 지급일에 내가 전세금을 너한테 주는 날 근저당을 말소하기로 한다. 이 말은 네가 담보로 해서 대출받았던 거를 이제 끝내야 된다 라는 말이에요. 상환해야 된다. 근데 내가 너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네가 이거 상환하라고 했는데 이걸 상환을 안 했어? 그럼 이거 계약 취소야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는 위약금도 물어야 돼요. 8번째입니다. 해당 계약권은 보증보험 계약권으로 임대인 주택의 문제로 보증보험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모두 반환한다. 여러분, 전세보증보험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집이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물론 사전에 다 알아볼 수 있지만 혹여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전세보증보험이 안 돼. 근데 난 이미 계약금을 넣었어. 그럼 저 못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집이 위험할 수도 있죠. 특히 신축 빌라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약 조항에 보증보험 가입 안 되면은 저 못 들어갑니다 라고 명시해 두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많아요. 전세 대출은 되는데 보증보험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집의 값어치나 이런 것들이 낮게 평가되거나 정확하게 여러 가지 소유권 문제들이 걸려 있거나 뭐 대출이 있거나 상황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을 되돌려 받으려면 꼭 이 조항을 넣으셔가지고요. 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9번째.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여러분, 아까 비슷했던 거예요. 임대인 집주인이죠. 이 집을 팔려고 해요. 혹은 이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그럴 때 미리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집주인이 바뀌는 사례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특약이든 보증금이든 뭐 이행해야 될 내용들 그런 것들이 물론 어느 정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행되는 것이 법이지만 근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임차인에게 세입자에게 통보는 해줍니다. 하지만 이거 특약을 넣음으로써 혹여나의 문제들을 집주인에게도 인식시켜주는 거죠. 자, 10번째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 주어야 한다. 이거는요, 지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전세 계약 만료되는 시점에서 미리 집주인이나 여러분들이 나갈지 안 나갈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2개월 전이나 3개월 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을 건데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또 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안 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난 계약이 만료됐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나도 새로운 집 알아봤고 그 보증금을 이 전세 보증금 빼서 넣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를 구하는 거 없이 즉시 반환해 주어야 된다라고 명시해 둠으로써 만약 진짜 안 줄 경우, 못 줄 경우에는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보증금을 내줘야 된다는 거죠.
꼭 이런 특약들을 넣어두신다면 전세 계약 시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 10가지 외에도요, 여러분들이 구두로 합의된 것들, 뭐 전화로 합의했거나 아니면 그냥 이야기로 말했던 것들을 계약서 작성하는 당일에 이 특약에 꼭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령 에어컨이 잘 안 돼요. 에어컨을 바꿔주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특약에 넣는 거죠. 이렇게 특약에 자유롭게 넣을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언제든지 넣을 수 있다는 점, 이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세 월세 계약 특약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부동산이나 재테크 관련된 영상들 제가 꾸준히 올릴 테니까요. 망설임 없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